안녕하세요. 자플레이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비즈니스 전문 서적 이레미디어 출판사의 신간 현명한 지표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지표 개선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지은이가 두 분이십니다. 지은이는 제콩으로 더 유명하신 고재홍님과 새로운 길님 두 분 공조로 집필된 책입니다. 네, 고재홍님은 LG, SK 등에서 오랜 기간 신규 사업과 마케팅 업무를 진행했고요. 현재는 핀테크 기업 오름데이터 컴퍼니 대표이자 투자 블로거입니다. 지표상의 서비스와 지표상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을 투여해 업종별 주요 지표를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종 지표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방법론을 구축하고 성과를 꾸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현명한 투자자의 지표 분석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님은 삼성 등에서 오랜 기간 개발자 업무를 진행하셨고 현재는 핀테크 기업 오름데이터 컴퍼니 CSO이자 개인 투자자입니다. 지표상의 서비스와 지표상의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퀀트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방법론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래에는 업종 지표를 통해 업종 개선 기업의 퀀트 투자 방법론을 설계하고 투자로 구조화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다고 여러분이 강력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숙형님의 추천사를 읽어보면 저자는 투자의 기본은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라고 정의한 다음 사업 보고서와 유관 기업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기업을 발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2019년에 출간된 첫 책에서는 업종 및 개별 기업 분석에 있어 체크 포인트를 쪽집게처럼 집어주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실행 방법까지 다룸으로써 한결 풍성해졌다.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가치 투자자는 저자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업종의 사업 환경을 간편하게 살펴봄으로써 투자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쓰셨습니다. 업종 지표의 방향이 곧 기업 이익의 방향이다. 현명한 지표 투자 프롤로그 투자의 기본은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다. 투자를 단순화하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공감합니다. 다만 싸고 좋은 기업의 의미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마다 시각도 평가 기준도 다릅니다. 싸고 좋은 기업의 기준을 보유 유형 자산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잡을 수도 있고 실적 이면의 미래 가치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익 증가라는 실적 기반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다양한 관점과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투자의 기본은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현재는 부진하나 앞으로 이익이 회복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영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핵심 요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업 분석이 굉장히 어렵고 별개 세상의 일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상식에 기반한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생산하는 삼양식품을 분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라면 수출 금액이 늘어나면 실적이 증가하지 않을까? 라면을 만드는 재료는 밀가루니까 밀 가격을 체크하면
원가 부담이 늘어날지 감소할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실제 라면 수출 금액과 밀 가격을 살펴보면 삼양식품의 실적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을 하는 호텔신라를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위 면세점 기업이니 면세점 매출액을 알면 실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덧붙여 중국인 방문자 수를 알면 실적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역시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실제 면세점 매출액, 중국인 방문자 수를 살펴보면 호텔신라의 실적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분석은 머나먼 동굴 어딘가 숨겨진 보검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 기반하는 것이 기업 분석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인 것이죠. 그리고 기업의 핵심 내용은 사업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하면 이익이 됩니다. 기업이 이익을 만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매출 증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유형이 있고,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익을 증대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 제품과 원재료 간 스프레드로 인해 이익이 증가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기업마다 이익 유형이 다양한 이유는 기업은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부단히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속한 업종 방향에 따라 전방산업 흐름에 따라 이익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업종의 업다운 사이클에 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고 인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 유형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컬러 강판을 생산하는 포스코 강판의 전방산업은 자동차와 가전입니다. 컬러 강판은 냉형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동차와 가전 업황의 부진한 상황에서 냉형 가격이 상승하면 포스코 강판은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동차와 가전 업황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냉형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컬러 강판 가격을 인상해서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합성 고무를 생산하는 금호석유는 전방산업이 타이어와 자동차입니다. 원재료인 부타디엔의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방산업인 타이어 수요가 줄어든다면 이익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타이어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다면 부타디엔 가격 상승분을 합성고무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이익이 증가할 것입니다. 기업은 생물처럼 변화무쌍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익이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업만 분석하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기업이 속한 업종 방향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저 PER 기업임에도 주가가 지속 하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PER이 3배, 4배밖에 안 되는 기업의 주가가 왜 하락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기업과 기업이 속한 업종 방향을 같이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기본은 기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업과 업종 방향은 별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종이 움직이는 업다운의 사이클을 함께 보는 것은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업종 방향은 결국 기업의 방향이며 업종 방향을 알려주는 업종 지표는 결국 기업의 지표이자 기업 이익의 방향입니다. 업종 지표를 본다는 것은 기업 실적을 확인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동차 판매 수는 자동차 업종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지표는 현대차와 기아 실적 방향과 같습니다. 화장품 수출 금액은 화장품 업종의 방향을 보여주는데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기업의 실적 방향과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메모리 반도체 디램과 낸드 가격 방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방향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것은 다양한 투자 방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익 증가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기업 이익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식에 기반한 접근,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통한 접근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제반 환경은 매번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종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업종의 흐름은 업종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지표는 기업 지표와 별개가 아니며 오히려 기업 실적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황이 개선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투자 성과는 어떨까요? 모두 궁금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제게 있어 가장 큰 관심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업황이 개선되는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정의와 분류, 그리고 기준이 필요합니다. 업종을 정의하고 업종 지표를 분류하는 작업, 나아가 보다 정확한 업황 판단을 위해 업종과 업종 지표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 기준에 맞게 기업을 분류하고 기업과 업종 지표 간 상관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나아가 실제 업황이 개선되는 시기에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명한 투자 방법을 실제 투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 활용법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책은 지난한 작업의 결과물로 업황이 개선되는 기업, 즉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방법과 실질적인 투자 활용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업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필로그, 투자의 목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는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을 찾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것도 방법이고, 적정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미래 가치가 높은 기업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접근 방법 가운데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집중했습니다. 이익 증가를 알려주는 지표의 포커싱에서 업종 지표 개선은 기업 이익 증가. 기업 이익 증가는 주가 반영이라는 대전제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특히 1장부터 8장까지 업종과 업종을 구성하는 섹터 주요 지표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표를 통해 업황을 확인하는 다양한 관전 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관심 갖고 봐야 할 섹터별 주요 지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지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지표를 통해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업황 개선 관점에서 탑다운 투자 기업을 찾는 접근도 가능하며 개별 기업에 집중해 지표를 활용하는 바텀업 접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접근으로 업황 개선 업종에 직접 투자하는 업종 ETF 투자 방식과 업종을 세분화한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섹터 ETF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직접 섹터 ETF를 구성하는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10장에서는 업종 지표를 활용한 퀀트 투자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일반적인 퀀트 투자와 지표 개선 기준을 적용한 퀀트 투자의 수익률 개선 효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업황을 알려주는 지표 활용이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유용한 접근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면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결국 수익을 얻는 것이 투자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이해에 앞서 투자자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맞거나 틀린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를 선호할 수도 있고 단기 투자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차트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 증가를 중요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 경영자의 마인드 또는 자산 가치를 중요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자 자신의 기질과 성향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투자자 자신이 기업 이익 증가를 확인하고 기업과 동행하는 방향을 선호하는지 또는 개량화된 투자 방식을 통해 심리적 편향성을 제거하는 방향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투자의 접근 방식은 달라질 것이고 실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 본인은 투자 아이디어와 스토리를 통한 투자를 선호하는데 현실은 퀀트 투자를 한다면 투자가 심심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시장 변동성을 지극히 꺼리는 성향을 가진 투자자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면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워런 버핏과 같은 대가의 책을 읽고 장기 투자를 지향하지만 투자자 본인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성향이라면 투자 시간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투자자 스스로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향과 기질에 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본인에게 맞는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이제 주식시장으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표라는 멋진 모자를 쓰고 시장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목차 챕터 1 지표 개선 기업 찾아내는 법 1장 식품 2장 골판지 제지 3장 자동차 전기차 4장 철강 5장 비철금속 6장 반도체 7장 건설 건자재 8장 정유 화학 챕터 2 투자에 활용하는 법 9장 업종 개선 투자 사례 10장 업황 개선 투자 실전 전략 10장 업황 개선 투자 실전 전략 부록 추가 시뮬레이션 네, 지금까지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목차를 통해서 책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현명한 지표 투자는 총 두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 챕터별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총 8개 업종을 다룹니다. 투자자로서 알아야 할 업종별 관전 포인트와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업종 지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 기업 실적을 파악하는 방법, 관세청, 무역협회, 통계청 등을 통해 다양한 지표를 직접 확인하고 활용하는 사례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보다 유용한 지표 활용을 위해 업종을 세분화해서 섹터로 구분하고 섹터별 지표 활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업종은 대형 건설, 주택, 토목, 시멘트 등으로, 자동차 업종은 완성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2차 전지, 셀, 2차 전지 소재 등으로 구분합니다. 섹터별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업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업종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업종 이야기는 친근하게 다가왔을 것이고 생소한 업종 이야기는 낯설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습관과 반복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분기에 한 번씩 관심 업종 위주로 지표를 체크한다면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2부에서는 업종 지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표를 통해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업황을 통해 투자할 기업을 찾는 접근도 가능하고 개별 기업에 집중해서 업종 지표를 활용하는 접근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업황이 개선되는 업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업종 ETF를 활용합니다. 세 번째는 업종을 세분화한 섹터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철강 업종같이 큰 덩어리로 다루기보다는 열연, 철근, 강관 등 섹터로 세분화하면 섹터의 업황 개선 여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섹터 ETF를 활용해 업황 개선 섹터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업종 지표를 활용한 퀀트 투자 방식입니다. 퀀트 투자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지표 개선이라는 기준으로 먼저 필터링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인기 블로거 제콩님의 신작 현명한 지표 투자는 전기차, 반도체, 건설, 정유, 화학 등 업종별로 완벽하게 분석을 했고 지표 팩터를 적용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활용하는 법에 대해 나온 이 책은 실전 투자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해석할지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관심이 있는 기업이 속한 산업 섹터의 밸류 체인 지도를 그려보고 또 밸류 체인을 움직이는 업종 지도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현명한 지표 투자의 지은이 제콩님은 저와 인연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처음 주식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콩님의 강의를 추천받았는데요. 주말에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제콩님의 강의를 들으러 갔었습니다. 수익과는 별개로 제가 주식이 재밌다고 생각되었던 이유는 밸류체인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은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밸류체인 안에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업하는 것이 저는 참 재밌었습니다. 지표를 응용한 구체적 투자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책 현명한 지표 투자는 밸류체인과 지표를 공부하는 분들께 매우 큰 도움이 될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8가지 업종 중 1장 식품, 기업의 핵심 정보는 사업 보고서에 있다. 관세청과 친해지자. 국제곡물 가격 방향은 식품 업종 방향을 알려준다. KTNG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 그 많던 만원 삼겹살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소제목만 보아도 굉장히 흥미가 생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책 중간중간 핵심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현명한 지표 투자 책 역시 각 장의 끝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긍정 확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